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또 실종자 가족들이 특별검사제 도입 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아직은 일부 가족들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대책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 또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네, 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명운동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지금 어느 정도 동참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오후까지, 점심때까지 해서 약 한 3만 5천 명 정도의 동문객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직 유가족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의견을 달리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 자식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책위는 구성이 됐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움직임이 활발치가 못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먼저 마치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주로 분향소에서 같이 나가 계시는데 이제 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명운동이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아직도 사실 실종 상태인 그런 분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모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오늘 오후에도 대책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셨는지요? 오늘 오후에 있던 회의는 저희 대책위 차원의 회의는 아니었고요. 예. 예,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좀 실무 좀 협의할 게 있어서 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유 대표님 말씀은 이 특검 도입 또 청문회 실시는 사실 모든 분들의 뜻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만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특검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다 좋은 제도고 방법이죠. 예.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1일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서 사고 경위 진상 규명 철저히 해달라 이걸 이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일부 가족분들이 친목 시위도 하시면서 특검과 청문회를 이제 거론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이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특검을 말씀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조사를 받은 바가 없고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과거의 전례들을 살펴볼 때 정말 명명백백한 수사나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없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거죠. 예. 검경합동수사본부 과거의 관례로 봤을 때 거기서 결과를 내놔도 믿지 못한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게 특검으로 가자. 이 말씀. 예, 특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청문회라면 국회 차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일까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검이나 청문회도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특검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검사가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TV에서 보듯이 나오시는 분들이 기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또 답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특검 또 그냥 국회 국정조사 또 청문회 이런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하더라도 그런 특검, 그런 청문회 이걸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네. 자, 다시 좀 돌아가서 이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고 현장에 내려가서 일주일 넘게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예.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구조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진대거나 스스로 책임있는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나 많이 아쉽고 그런 거죠.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만큼의 또 전문성 있는 그런 믿음도 잘 못 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방식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시는 잠수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배 위에 같이 올라가서 수직을 하면서 같이 지켜보고 동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 오늘 사고도 났습니다만 잠수사님들께는 정말 무한 존경심을 보낼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유가족들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건데 과연 이러한 방법밖에 없겠느냐. 정말 처음에 최소한도 하루 이틀은 생존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귀중한 시간은 다 놓쳐버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자 수습하는 그런 과정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고수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도 많이 제안을 했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건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그냥 너무나 다급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답도 없었고요. 대부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 하고 그냥 계속 고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나고 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나고 나서도 너무나 많이 아쉬운 거죠. 어떤 제안들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현장에 조류가 세고 이런 열악한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계속 변명을 하는 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잠수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예약사항이 많다.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해경 또는 그쪽 대책본부의 말씀들이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조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조류가 심해서 잠수하는 시간이 짧고 잠수가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배를 가라앉아 있는 배를 약간이라도 좀 들어 올려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개선을 해주면 오랜 시간 동안 더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혼자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안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그 기술적인 검토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죠. 그럼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도 없고 설명도 없고 무조건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때 해경의 현장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경이 경험도 없고 이런 사고의 전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해경 책임자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그 책임자죠. 현장 책임자가. 구조 현장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실패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예를 들면 해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방방재청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적인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빨리 신속한 다른 방법들을 내와야 될 텐데, 뭐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뭐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족분들이 또 다른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건의를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그게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거나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것도 없었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유가족들이 구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왜 그런 과정까지 갔냐면 첫날 처음에 내려가서 수요일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다음 현장의 대책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방법을 내오고 그걸로 가족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구조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비전문가인 부모들이 방법을 제시를 합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이 없고요. 그렇죠. 워낙 답답한 건 저희들이니까 저희들이 수소문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을 때 그럼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책임 있는 판단하는 사람을 못 봤다. 아까 그 말씀이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박 대통령 오늘 조계사를 찾아가서 유가족분들께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자, 이건 사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박 대통령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건 그겁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완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당장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과 실천으로 나오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사과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목도 방문을 해주시고, 또 어떤 종교 모임에서도 나가셔서 종교 지도자분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아직도 팽목항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비롯해서 그렇죠. 이후에 모든 처리 과정, 수습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선을 빚지 말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은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또 분노를 하고 이런 과정 없이 정말 성의 있게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가족들을 향한 또 국민들을 향한 사과가 되겠고 사과의 실천이 되겠죠.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그나저나 아직도 38의 실종자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건 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